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제 8월달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달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7월에서 8월달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아마 좀 많이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부분이 여전히 남아져 있습니다. 이제 8월달 추이가 이제 그럼 좋았냐? 라고 보게 되면 안 좋았던 날이 훨씬 더 많았고요. 두 자릿수로 떨어졌던 패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왔던 추이를 좀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급등이 나왔던 2017년도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 이제 어찌 보면 30% 구간대가 나왔던 13년도를 제외하면 13%, 2%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8월 달은 그냥 약간은 좀 주춤하거나 쉬어가는 구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재정비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뭐 싫든 좋든 간에 저는 제 돈 관리를 하고자 이제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이제 마스터 플랜 추이를 계속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제가 120K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120K 이후부터는 엄밀히 따지면 120K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는 형태가 전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수정을 해서 이제 140K까지는 늘려놨죠. 140에서 145K까지는 늘려나긴 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드라마틱한 변수가 나오지 않고서야는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이번 패턴 시즌 때까지는 이렇게 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 기반도 단순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 드린다고 하면요. 전체 비중적 추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비중이 그렇게 또 높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비중이 실질적으로의 고래,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고래 비중에서 순환매가 아직 뭐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크립토 고래 애들에 따른 영향력이 좀 더 행사가 많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이번 시즌 때까지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패턴에서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관세 부분에 이제 국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비트 비썸의 거래량이 좀 더 올라와야 된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관세 비중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소득 원천 진수 비중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성과급도 좀 줄고 인센도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이제 아시아장에서는 대부분 업비트 비썸에 있는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테이킹 비중도 꽤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현금 창출이 될 수 있을 만한 개미들이 많냐 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최근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월가가 7조 달러의 MMF 시장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 비용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 여전히 RWA 쪽에 MMF 자금이 먼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MMF 자금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측면 몇 가지가 좀 있죠. 여기에서 이제 RWA에서도 가는 놈만 더 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애가 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왔던 추이에서 몇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트리나 아니면 온도나 그 다음에 메이플이나 뭐 이런 애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형태에서 알트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좀 많이 밀렸던 게 뭐 SEC 쪽에서 약간의 ETF 승인이 좀 더 지연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제 ETF 스테이킹 비중이 조금씩 더 많이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킹 예치 비중도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약간의 조정 추이는 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리버티 펀드에서도 계속 예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멘틀이 좀 더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쪽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시점에서 도미넌스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이 구간에서 한 템포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시점에 알트코인이 이 8월, 9월 달 추이를 어떻게 잘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기반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때가 이제 7% 내려왔었을 때 추가적으로 안 내려왔냐? 그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일봉이긴 하지만 주봉으로 바꿔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 구간에서 3주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2주 정도는 다시 반등이 나온 뒤에 2주 정도 더 밀렸습니다. 그러니 2주 정도는 좀 재미있게 8월 달에 좀 시작을 하다가 다시 뭐 8월 뭐 둘째 주까지 넘어가고 나서 다시 이제 8월 끝나는 시점 대비부터는 잠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셔라. 그 대신 한번 이제 도면서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크게 밀리게 되면 패턴이 한 번에 있는 기회는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못해도 한 번에 길게 도면서 밀리게 되면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다시 회복이 되는 도미넌스가 나온다고 해도 이 박스권 부분에 있는 도미넌스가 갇혀서 알트의 순환매 형태는 좀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밀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박스권 안에 도미넌스가 더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측면이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나서도 충분히 이 안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렸다고 해도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박스권에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 않겠냐라는 저의 의견을 좀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제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대부분 약간 밈 주식 애들이 좀 많이 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인 쪽도 그 영향을 같이 받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이 지금의 동향 추이가 좋아졌던 이유는 개별 기업에 있는 애들의 동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입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눌리게 되면요, 엄밀히 따지면 그때마다 영향이 좀 많이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기반에 있는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오니까 솔라나가 이번에 좀 많이 밀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비트마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펙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 추이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못 샀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레버리지를 몇 배를 쓸 것이냐에 따른 추이가 될 것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로는 그냥 나는 비트만 모을래 라고 하면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비트코인 시가총액 추이가 비쌉니다. 이더도 비싸고요. 누군가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서야는 굳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명확하게 팩트로 조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예 기간이 무한이 아닙니다. 2년 뒤에 또 해주겠지라는 생각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그때는 아예 그런 조직 구성위원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검토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금융위원회에 있는 또 다른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생기고 나서 벌써 한 1년 정도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 기반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유예가 안 돼요. 그리고 통상 제가 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고 만약에 있다라고 해도 소신 발언 할 겁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뒤로 미루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세요. 이 말이 왜 했냐면 돈을 먼저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환경과 돈을 벌기 위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왜냐면 뭐 정치적인 색깔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의 응원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요. 정책을 그냥 만들어 줄 뿐인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벌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기부를 하고 하는 게 맞죠. 왜 코인을 많이 씁니까? 블록체인 왜 많이 써요?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부를 하면 여기에서 중간에 중개업체가 안 껴져 있으니까 커미션이 발생 안 하고 이 중간에 있는 중개업체가 내 돈을 진짜 이로운데 돈을 썼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 있는 구간 추이를 제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신뢰도 있는 쪽에다가 기부를 더 하고 직접적으로 기부를 해서 그 보람을 느끼라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에 자꾸 거기에 무언가에 있는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무언가를 또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건 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이 1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도 레버리지는 단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이익이 더 많이 커요. 그래서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추이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부자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더리움 가지고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되긴 하겠죠. 20년 뒤에. 근데 여러분들 좀 더 앞당겨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손에 얹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구간에 있는 최선의 필승 전략을 맞춰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가든지 아예 아니면 개별 기업에다가 해서 가져가든지. 그래서 지금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첫 번째, MSTR이 지금 성공을 했으니까 MSTR 쪽으로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레버리지를 쓰니까. 두 번째는 MSTR의 2인자를 찾는 거예요. 또는 3인자까지 찾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왜 2인자, 3인자가 왜 좀 더 파일을 애는 좀 무거워졌거든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2인자, 3인자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왜? 전체 시장 파이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 전략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나는 좀 더 내 돈이 반토막이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알트코인에게 그나마 좀 괜찮은 이더나 솔라나에 또는 나중에 리플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쪽에다 집중을 하겠다. 레버리지에 집중을 하겠다. 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것보다는 난 좀 너무 위험성을 더 노출을 할래 라고 하면 이제 개별 기업 부분으로 해가지고 구중에 이제 모아가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1인자가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된다. 근데 이 전략은 기간이 뭐 한 달 안에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전략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못해도 반감기 부분을 두세 번 정도를 거친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있는 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만지작 거릴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략의 최고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략을 쓰실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상향.
수익이 무조건 되는 자산에다가 투자할 것. 두 번째, 현금 흐름이 매월 적립식으로 사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계속 평균 이상에 있는 수익률을 계속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MSTR이 지금 제가 수동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을 MSTR이 그냥 그 기업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점을 명시하시면서 꼭 배웠던 거 그대로 잘 써 먹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길 바라겠습니다.